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이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산뜻하게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3월의 첫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연,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것일까요? 이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폭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연휴 사이 잠시 반등하나 했던 미증시가 오늘 새벽 사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48% 떨어진 43,191.24에 장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64% 하락한 18,350.29에 장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1.76% 떨어지며 5,849.72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는 모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예정대로 4일부터 시행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동맹 우방국으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타깃이 되면서 북미 3개국 경쟁 체제에 새로운 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를 피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두 나라가 해야 할 일은 자동차 공장 같은 것을 미국에 짓는 것이라며 그러면 관세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한 상호 관세도 예고한 대로 오늘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에 대한 25%의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한 달 동안의 국경 안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보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펜타닐 유입을 아예 차단하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 발언 이후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세 강행이 매년 9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수입품에 영향을 미치면서 북미 경쟁 통합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침에 멕시코 정부는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캐나다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예측 불가능성과 혼란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힌트맵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울긋불긋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M7 기업들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14%, 엔비디아는 8.69% 급락했습니다. 애플 또한 2% 가까이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전날 반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3.42%나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또한 상승했다가 잠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84% 떨어졌습니다. 구글도 2.07% 그리고 메타도 1.97% 하락하면서 굉장히 약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M7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무려 8.69%나 떨어지면서 시총도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서도요, 하나를 빼고는 모두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은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주목한 섹터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그중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28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종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개석상에서 면박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정상회담이 결국 파행으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종전 협상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오늘 장에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협상 이후로 주말과 대체 공휴일을 지나면서 우리 시장이 쭉 휴장을 했었는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자신의 종전 구상을 압박했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 협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재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조속한 종전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거칠게 면박을 주고 사실상 백악관에서 쫓아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지시를 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파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특히 HD 현대건설기계가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오늘 개장 초에는 한때 13.33%까지 내려가면서 6만 5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막판에 올라오면서 조금 낙폭을 만회했고요. 오늘 종가 4.53% 내린 7만 1,600원으로 마쳤습니다. 또 관련해서 SG 주가는 오늘 장중 최대 13.41% 급락했고요. SY스틸텍은 12.15%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전진건설로봇도 오늘 종가 6%대, 대동도 4% 넘게 빠졌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2.35%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하락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종전이 멀었다는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을 내질렀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원래 그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고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뉴스를 볼 때 경제면 항상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크 월츠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2일 CNN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동기가 전쟁 종식과 다를 경우 그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영토 양보와 러시아 안보 보장을 통한 전쟁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하고 유럽이 주도하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이 매우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는 회담 결렬을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협상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압박이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과 맞물려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4일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역시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산 대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대두 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대두와 옥수수 수입을 확대하면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밀 그리고 쇠고기 등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 농업과 무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무역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 세계 시장이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관세 전쟁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인데요. 워런 버핏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장 워런 버핏 회장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일종의 전쟁 행위라며 시간이 지나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버핏 회장은 이빨 요정 비유를 들면서요, 관세 부담이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버핏 회장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도 공화당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첫 공개적인 비판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내 조선 건조 사업 관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LNG 운반선과 쇠빙선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한 가운데 국내 차세대 쇠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조선협력 TF를 가동해 실무 협의를 이미 시작했고요. 미국이 군함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과 쇠빙선까지 패키지 발주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쇠빙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체 건조 역량이 부족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국내 차세대 쇠빙연구선 건조 사업은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이미 쇠빙선 개발을 진행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LNG 운반선 건조 역량이 없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조선업계에서는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의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하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1월에서 2월 누적 수출액도 4.7% 줄어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26억 달러,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바이오헬스 수출 증가가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3% 감소하면서요, 100억 달러를 아래로 떨어진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3월 4일부터 중국의 추가 10% 관세,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가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과거 반도체법 그리고 IRA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잘 정리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뉴스 중에서도요,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전략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디 갈까, 어디로 정말 갈지 궁금한데요. 저 소희 아나운서, 이번에는 정말 거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전시는 바로 빛의 거장 카라바조, 앤 바로크의 얼굴들인데요. 이 전시는 2024년 한이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됐고요. 카라바조의 작품 10점을 포함해서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작품 57점을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재 화가 하면 미켈란젤로, 피카소 같은 화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카라바조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카라바조는 강렬한 명암 대비 기법, 즉 테네브리즘의 창시자로 불리고요. 사실주의 기법을 개척하면서 바로크 예술의 흐름을 만들어간 화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의 극적인 연출과 사실적인 표현 방식은 후대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피치 미술관, 또 우르시노성 시립박물관 등 유럽 각지에서 온 카라바조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카라바조뿐만 아니라 그의 동시대 화가들인 안니발레 카라치,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바로크 미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전시 정말 최대 규모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 전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전시는 작년 11월 9일에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있는데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다만 입장 마감이 오후 6시이기 때문에 방문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라바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 관람의 포인트 바로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카라바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카라바조의 작품 10점을 국내 최초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상징인 우피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카라바조의 주요 작품 3점이 전시된다는 점인데요. 그의 대표작인 그리스도의 체포, 또 성 토마스의 의심, 이 뽑는 사람들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카라바조뿐만 아니라 그의 라이벌이었던 당대 최고의 화가인 안니발레 카라치를 포함해서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바로크 예술의 탄생과 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인데요. 르네상스 이후 매너리즘 전통을 이어간 화가들도 있지만 카라바조와 함께 자연주의적 회화 개혁을 이끈 동시대의 거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술을 통해 직관적으로 느끼고 또 배워야 할 시대적 보편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 듣기만 해도 좀 문학적, 예술적 소양이 쌓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전시회 가다 보면은요, 그냥 내 눈으로 감상할 때도 너무 즐겁지만 설명을 들으면 더욱더 좋더라고요. 혹시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에선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전시를 선택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즐기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래블 레이블이나 함께 늘봄의 도슨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박물관 키즈 아틀리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해서 설명도 들으시면서 다양한 전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라바조의 전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울고 웃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행하면서 글로벌 군비 증강 기대감에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종전은 좀 더 멀어졌다는 분석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는 급락했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 시황 차트로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 2,522.2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장중 최고 2,548.78원까지 올랐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0.77%까지 밀렸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올라와 주면서 오늘 종가 0.15% 떨어진 2,528.9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조금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시가가 전장 대비 0.58% 내린 739.68원으로 시작했는데요. 다만 오늘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5%까지 밀리면서 730원 선까지 내려앉았다가요. 그래도 약간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종가 0.81% 밀린 733.90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먼저 코스피는 개인 홀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048억 원을 담았고요. 외국인이 1,951억 원, 기관이 1,470억 원을 팔면서 파는 걸 개인이 그나마 담는 모습이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홀로 담았는데요. 개인이 376억 원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333억 원을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거래량이 크지 않았던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간혹가다 보이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2% 넘게 빠졌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호재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빠진 거는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단은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살짝 유지해 줬는데 다만 셀트리온은 상승세 보이다가 하락으로 전환하신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현대차는 1%가 넘는 하락세였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0.11% 약보합권에 머물러 줬고요. 그리고 오늘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인데요. 조금 이따가 테마주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5%, 18%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줬고요. 더불어서 한화오션도 오늘 14.53%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대장주죠. 오늘 알테오젠 3.36%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망막혈관 질환 이중항체 PCT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같은 제약바이오단인 HLB도 소폭 상승세에 머물렀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보시면요. 중국 우시와 차세대 항체 약물적 합체 ADC 치료제를 위한 확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요. 3.55% 오름세 보여줬고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7% 넘는 상승세였습니다. 반면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2% 넘는 하락세 보였는데요. 이렇게 제약바이오단도 굉장히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형제주는 각각 5%대
6%대 큰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11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었는데요.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악화했고 그러면서 코스피 이전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이후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이후에 또 재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젤도 1% 넘게 하락했고요. 클래시스는 9.35%, 거의 10%에 가깝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3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출발이 좋지는 못합니다.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2,528선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1% 내리면서 73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우위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매수로 올라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혼조 보이는 양상 나타났는데요. 각 종목별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방산과 조선이 받쳐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증시 워낙 폭락을 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국내 증시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던 테마나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는 어떤 종목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좀 올랐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휴스틸입니다. 휴스틸의 주가가 트럼프 정책 기대감 속에서 장 초반 18.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미국 내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철강 관세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휴스틸이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스틸은 석유와 가스전 개발용 유정관 및 송유관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에너지용 관관 매출 비중이 44%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했던 지난 2018년 철강 25% 관세 도입 이후 미국 내 OCTG 가격이 30% 이상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미국 내 가공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휴스틸은 미국 내 API 강관 공장을 올해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산 능력을 18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100억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과 송유관 시장 진출을 위한 SAW 강관 공장도 건설 중에 있다고 하네요. 증권가에서는 휴스틸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하고요. 트럼프 정책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철강 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휴스틸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요. 고가 23.6%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종가 14.4% 올라서 5,6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휴스틸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화석연료를 우선시하는 이 정책에 정말 완벽하게 부합을 한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휴스틸 외에도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수대 강세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관련된 소식, 국내 증시까지도 정말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 강관 테마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테마들 오늘 장에서도 강세 보였는데요. 또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바로 태광입니다. 태광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 태광이 급등한 건 미국 액화 천연가스죠. LNG 수출 확대 및 알래스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태광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000
18,000원에서 28,000원으로 56.6%나 상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의 행정부의 LNG 산업성장 기조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경쟁 구조로 인해서 향후 4년간 태광의 성장이 확실시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태광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 감소한 662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29%나 증가한 9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4.6%로 4.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LNG 전방 산업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광의 4분기 수준은 700억 원대로 집계됐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미주 지역 유통상이 재고 확충을 시작했으며 태광의 자회사 HYTC는 연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매출액 2025년도 예상 매출액은 7% 증가, 영업이익은 25%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북단에서 부동항까지 약 1,300km에 달하는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 같은 국가가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한국은 프로젝트 지분 투자와 설계 조달 시공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당장의 기대감이지만 어쨌거나 LNG 전방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반영한 목표가 상향이었다면서 향후 트럼프의 정책 속도와 미국 관세 영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오늘 태광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광 주가 LNG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오늘 장중 13.45% 오른 27,000원까지 주가 형성했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5.25% 오른 25,050원으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태광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를 쓴 종목인데요. 미국이 우리 장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하나에 정책 하나에 크게 흔들리거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도 오늘은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쟁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SNS를 워낙 잘 활용해서요. 이 트루스 소셜에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합니다. 수신자는 미국 농부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판매할 농산물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해라 라고 글을 썼고요.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서 이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는 멘트를 적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에 이어서 의료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 관세 전쟁을 보다 확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오는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여러 준비 그리고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통해서 대응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여러 업체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D, 이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5%대 소폭 상승을 해줬고요. 신송홀딩스는 오늘 상승폭 컸습니다. 15%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고요. 풀무원은 1%, 샘표식품은 2%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또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바로 준비한 두 번째 종목은요, 풍산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관세 전쟁의 수혜주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풍산이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풍산의 주가는 5.46% 상승한 57,9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된 구리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린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리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풍산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풍산의 미국 법인은 원료를 대부분 미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중국의 내수 부양과 공급 여건까지 고려하면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풍산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풍산 오늘 장중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장 초반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중간에는 8.38%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꼴이 내려오면서 종가 7.65% 오른 59,10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풍산까지 미국의 영향을 받는 테마들 너무나도 많은데요. 구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수혜받는 섹터도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어떤 쪽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에너지 업종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철강 기업들, 방산 업주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만 고르자면 방산 기업이요? 방산이요. 네. 방산 골라주셨고요. 또 소희 아나운서는 어떤 거 고르시고? 저도 방산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연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살포시 조선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선도 굉장히 상황이 좋아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하고 아니요. 방산과 조선? 방산과 조선. 이렇게 방산과 조선. 저는 제가 구씨니까 구리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수혜를 받는 테마와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보셨다고요? 네, 우리 수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방산 관련주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 여파로 하락한 종목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수혜를 받은 종목이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이후 유럽의 군비 증강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방산주들이 수혜를 받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최대 18.01% 오른 70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됐고요. 그 외에도 현대 로템, 한화 오션, 한화 LIG 넥스원, STX 엔진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아까 수연 아나운서가 다뤄주신 풍산도 오늘 구리 외에 방산 수혜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강세를 연출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오른 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표출된 이후에 유럽연합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EU 군비 증강을 논의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간밤 유럽 증시에서도 방위비 증가 기대감에 방산주들이 두 자릿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북유럽 국가들의 GDP의 5%까지 군비 증강을 하게 된다면 작년 대비해서 약 563억 달러, 한화로 약 82조 원의 추가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유럽이 원하는 가장 빠른 납기에 가성비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이 유럽 방위비 증가에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1% 오른 고가 유지하면서 70만 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시총도 11호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방산이 정말 강했습니다. 최소 2030년까지는 이 방산주에 대한 순풍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전해졌더라고요. 함께 챙겨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또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리포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통신업계 관련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2025년 통신업계 투자 전망과 전략을 분석해봤는데요. 최근 통신시장은 주주 이익 환원 정책 강화, 주파수 경매 이슈, 그리고 단톡법 폐지 이후 시장 변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통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달 투자 전략의 핵심은 바로 통신업계의 주주 이익 환원 정책입니다. 하나증권은 통신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이익 성장 전망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통신주의 현재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가까운데요.
2025년 통신 3사의 배당금 및 자사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KT는 9,500억 원 소각 예정인데 이는 23년 대비 2배 증가한 금액이고요. LG유플러스는 소각 규모가 3,500억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 또한 23년 대비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 이익 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KT의 주가는 50% 그리고 LG유플러스의 주가는 7%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KT와 LG유플러스는 주주이익 환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내 주요 통신사별 투자 포인트도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K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KT를 25년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KT는 25년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500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배당금이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T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LG유플러스인데요.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3월 내에만 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계획하고 있고요. 6월에는 추가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5년에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LG유플러스의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SK텔레콤인데요. SKT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SKT는 25년에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요.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SKT는 최근 AI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비용 부담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SKT 투자 매력도는 KT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순위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KT, LG유플러스 그리고 SKT 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통신업계 주요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주파수 경매와 요금제 변화입니다. 25년 하반기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신규 요금제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신사들의 요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변화도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아서요. 극단적인 시장 과열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CC 주파수 경매와 글로벌 시장 영향도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미국 FCC가 추가적인 5G 주파수 할당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통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한국 통신사들도 해외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통신업계의 AI와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국내 통신 3사는 기존 5G와 유선 네트워크 사업을 넘어서 AI와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T는 25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및 반도체 설비 투자에 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KT는 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KT는 AWS, 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글로벌 통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국내 통신업체들의 전략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미국 및 유럽에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및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통신사들도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KT는 싱가포르와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AI 및 5G 연계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요. LG유플러스도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 콜센터 등 B2B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통신 3사의 AI와 클라우드 사업 확장 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25년 통신업종은 주주이익 환원 확대, 주파수 경매, 그리고 요금제 개편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T와 LG U+는 강력한 주주이익 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3월부터 통신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투자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통신주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익히 고배당이고 방어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배당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통신주에 많이들 투자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등락이 크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AI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통신주와 관련해서도 AI라든지 클라우드 사업 이쪽으로 더욱더 확장될 여력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3월의 첫 거래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동안 짧은 연휴가 있어서인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다 다룰 틈도 없이 방송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장 저희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개미들아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조금 타고 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조금씩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가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아주 밤까지 거의 12시간 동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국내 증시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미들아 힘을 내. 저희 모두 개미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어제 아쉬움을 조금 담아서 어제 우리 좋았잖아 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미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는 7월에 발표되는 2월 고용지수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좋았잖아. 거의 전 연인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네. 전 연인에게 아쉽게 우리 좋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모로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울었던 섹터도 있고요. 웃었던 섹터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오늘 좀 올랐던 섹터 테마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부터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죠. 이 넥스트레이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이 복수 경쟁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요. 투자자들의 편익 제고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투자하실 때 출퇴근길에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